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6장 조건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크게 if문과 스위치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2절 if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에서 제공하는 조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틀에서 if문과 스위치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if문에는 단순한 if문과 ifS문, 다중 ifS문, 중첩 ifS문이 있습니다. 단일 선택 방식, 요것이 바로 단순 if문인데 제시된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 거짓이면 스킵하는 형태의 조건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이 참이면 요것을 실행하고, 물론 여기 하나 더 있다면 얘도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문이 거짓이면 첫 번째 요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문장인 얘만 실행하고 끝내는 형태가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정수형으로 선택했죠. 메인 메모리에 4바이트인 input n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요거는 4바이트입니다. 자, 안내문이 있고, 당연히 스킨F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이 있는 거죠. 자,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를 입력하면 요 변수가 있는 위치에 값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만약에 10을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숫자 10을 넣었다면 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문장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를 입력했다면 이 문장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88을 입력했기 때문에 양수일 거고, 양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음수를 입력했다면 이 문장이 실행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자, 명령문에 코드 블럭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블럭이 선언되지 않은 if문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똑같은 문장이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넘버가 양수일 때, 뭐 88을 아까처럼 입력을 했다면, 여기 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출력이 되고, 이 문장도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88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0을 입력을 했다. 그럼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문장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실행되지 않는데 얘는 요 if문에 걸려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문이 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지 않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실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논리 오류라고 합니다. 논리 오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두 수를 입력하고 더하기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곱하기가 됐다. 이게 논리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논리 오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파이썬을 배웠던 학생이라면 요것은 얘가 이제 앞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걸로 구분하거든요. 그렇지만 C 언어에서는 들여쓰기를 하든 안 하든 같은 걸로 봅니다. 들여쓰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들여쓰기를 하느냐? 보기 좋게 하려고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조건문을 만족을 하면 요 두 개의 문장을 실행을 하고 조건문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한 개의 문장은 if절에 걸려 있어서 바로 그렇게 만족을 하지만 두 개 이상인 문장에서는 따로 코드 블럭을 써야만이 같은 것으로 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가 입력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 출력됐어요. 이게 논리 오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코드 블럭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도된 결과 나오게끔 하려면, 즉 논리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코드 블럭을 사용해야 된다.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드상에서 이 중괄호를 써줘라.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기 좋게 할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명령문 내지는 하나로 보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것이 다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폴스다, 거짓이면 이 두 개의 문장이 다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중괄호를 쓸 때는 두 개 이상일 때 씁니다. 물론 하나일 때도 써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일 때는 안 쓰는 거고요. 원래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 쓰는 이유는 하나일 때는 이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이 중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물론 이 중괄호를 여기 중괄호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기 좋게 이걸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123 양수를 입력하면 두 줄이 출력이 되고요.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아까는 단순 if문이었고 이번에는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조건은 무조건 마름모로 표시하는데 이 조건이 참일 때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얘를 실행해라. 참일 때는 얘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얘를 실행해라.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if else문을 씁니다.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조건문이 만족하면 명령문 2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2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상 이렇게 그려지만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하튼 스타트 해가지고 조건문을 만족하면 명령문 1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명령문 2를 실행합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조건문에 따라서 명령문 1이 실행될지 2가 실행될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거의 반대는 비가 오지 않는 거죠. 운동화를 신는다. 맞는 표현이죠. 일반적인 조건문의 형태죠. 자, 아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수이면 어떤 문장을 실행하고 음수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의 형태로 단순 if문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정수를 선언해 주고요. 당연히 메인 메모리에 두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여기가 주소입니다. 여기 리절트가 될 거고요. 여기 다 4바이트씩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스캔F 앞에 printf가 있고요. 자, input number라고 하는 요 변수의 주소에다가 값을 넣겠다는 거죠. 내가 입력한 값을. 그 값을 넣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예요?
퍼센트는 뭐냐면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게 나머지 연산자예요. 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27을 입력을 했으면 27% 2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2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짝수가 아니죠. 그렇죠?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의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26을 입력했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짝수니까. 그때는 여기에 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리절트 값이 0이 아니라면, 자, 이 기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키보드에 원래 이렇게 A와 B가 같지 않다 그럼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느낌표 는으로 표시합니다.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리절트하고 0이 같지 않다면 그러면 뭐예요? 0이 아니니까 1이란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홀수죠. 그래서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if문 else문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0이 아니라면 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0이라면 즉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리절트가 0이라면 요 문장을 실행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짝수죠. 자, if문하고 else문 앞 뒤에 이렇게 프린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장이 하나죠. 하나일 때는 코드블럭 중괄호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2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중괄호를 써야 되지만 하나일 때는 귀찮으니까 안 씁니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귀찮고 여백이 많이 차지하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자, 123을 입력하면 당연히 홀수죠. 왜냐하면 12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절트가 뭐예요?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면 뭐예요? 홀수. 지금 참인 조건이죠. 조건이 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88을 입력했어요. 이건 뭐예요? 조건이 이게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죠. 거짓이네요.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돼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짝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아까 짝수 홀수 판단하는 그런 소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필기를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파벳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를 담기 위해서 차형으로 선언했습니다. 차형은 뭐예요? 문자형이죠. 그래서 이 알파벳의 이름으로 1바이트의 공간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캔F 앞에 프린트F 안내문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있어야 무엇을 입력할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요 뒤에 있는 것이 없어도 되지만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자가 얼마의 크기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1바이트죠. 요거 대신에 1이라고 써도 되고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실습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 변수의 주소에다가 입력된 문자를 넣어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문자가 만약에 B를 입력했다. 그랬다면 여기에서 어디에 만족돼요? B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Z보단 작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알파벳인 거죠. 문자인데 크기 비교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이 문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 그죠?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숫자입니다.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문자도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A에다 플러스 1을 해주면 결국 이게 뭐예요? B고
B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그건 바로 D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A보다 크고 Z보다 작으면 알파벳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문자죠. 요 큰 대문자, 그러니까 A 대문자, Z 대문자 사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대문자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문장을 실행을 하라고 했어요. 두 개의 문장이니까 코드 블럭이 있는 거죠. 중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ASCII 코드 값이 얼마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대문자가 아니라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소문자이고 ASCII 코드는 얼마이다라고 되죠. 사실 요 문장도 정확하게 의도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입력하는 사람이 A를 입력하거나 대문자 A를 이런 걸 입력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느낌표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문자니까 물론 알파벳을 입력하라고 했겠지만, 아니면 또는 뭐 숫자 0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7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입력한 키보드 문자가 뭐 영문자인지 숫자인지 이런 것들 판단한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문자, 소문자 판단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if문, else문을 배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Q를 입력했을 때 대문자 입력했고 81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문자 A는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65입니다. 소문자 A는 97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f문의 한계. 자, if문의 한계. 그러니까 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제시된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일 경우에만 하나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프로그래머 의도하지 않은 논리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나는 당연히 사용자가 대문자나 소문자를 입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if문은 대문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밖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중 if문입니다. 제시된 조건문이 2개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을 물어보면 우리는 계절이 몇 개가 있어요? 4개의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여기는 겨울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봄이냐? 그래서 봄이다 그러면 꽃을 가꾼다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할 거고, 봄이 아니라면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냐? 여름이면 수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름이 아니라면, 여름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가을이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가을이다 그러면 추수를 하는 거고, 근데 가을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라면 결국은 뭐 남은 거는 겨울밖에 없죠.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습기를 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이 이 조건을 물어보고 나서 그 외에 있는 것 중에 다시 조건문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f문인데 앞에 else가 붙습니다. 위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else면 이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다 건너뛰었다면, 세 가지 조건이 다 거짓이면 그거 외에 모든 것, 그 나머지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세 개만 물어보면 나머지 하나는 딱 결정이 되어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S라고 쓰면 요 세 가지 조건 외에 있는 모든 것들 이외의 모든 조건이 다 해당되는 거죠. 점수에 따른 등급 출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성적을 부여하게 되는데, 뭐 원칙은 학점이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이제 입력이 되겠죠. 점수가 입력이 되고 나면 그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학점.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90점 이하란 얘기죠. 이하도 아니고 등호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미만이죠. 90점 미만. 미만일 땐 등호가 포함이 안 된 거죠. 미만일 때 그 중에서 80점 이상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80점 이상부터 시작해서 90점 미만인 경우죠. 그때는 B. 뭐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 그죠? 그런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림 애니메이션이 있는 걸로 뭐 여러분들 쭉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90점 미만이면 그 다음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80점 이상이 되면 그 밑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70점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뭐 70점 이상도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60점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요때도 아니면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뭐 59점 내지는 뭐 58점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일 때는 이 4개 조건 다 거짓이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러면 F학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집니다. 보통은 40% 이상은 전체 60% 100% 중에 A 학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60% 이상은 B 이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학기 말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if else문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 학점 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int라고 하는 점수 변수를 선언했고, 여기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1바이트고요. 문자니까 여기는 4바이트입니다. 자, 스캔F 때문에 프린트문이 있습니다. 이게 안내문이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가 이제 몇 점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값이 90점 이상이면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다 A를 입력을 할 거고요. 8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 아닌 경우에서 80점 이상이니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80점 이상 그리고 90점 미만이란 뜻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B란 얘기죠. 자, 이 그레이드는 문자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 작은 따옴표 여기 하나짜리를 써줘야지 이게 문자입니다. 두 개를 써주면 이거는 문자 열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리고 안 써주면 이거는 뭘로 생각하냐면 변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없는 거 이런 거의 차이점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70점 이상이면 C가 되겠죠. 그럼 60점 이상이면 D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안에 요 A, B, C, D 중에 하나가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0점 넘으면 A 학점. 사실 200, 요것도 하나의 조건을 더 걸어야죠. 200점 이상, 그러니까 100점 이상의 숫자가 입력되면 오류를 발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50점이면 사실 F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이너스 50점이 F학점이냐면 90점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냐 60점 이상이냐 뭐 70점 이상이냐 이 조건은 다 거짓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F학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이거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리오류죠. 우리가 의도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위에 뭘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된 숫자가 뭐예요?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이제 이렇게 200점이라든지 마이너스 50점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f else문을 중첩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다중 if문에서 논리 연산자 여기 and 두 개 붙여준 거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는 그런 것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00점 이상이거나 여기 지금 100점 이상이거나 0점보다 작은 거, 즉 100점 이상 또는 음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학점을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수 허용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리턴 제로를 했습니다. 그럼 리턴 제로를 하면 이건 뭐예요?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한 사람한테 리턴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 D를 실행 안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이제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 즉 뭐예요? 0점부터 시작해 100점 사이에 있는 값이 입력됐다면 이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그 점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학점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종료를 하겠죠. 자, 여기 학점 출력되고 그리고 나서 리턴 0이 나왔습니다. 리턴 0이 두 번 나왔죠.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자,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메인 함수든 다른 함수든 다 똑같습니다. 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실행하고 리턴을 만나면 이 D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턴문은 언제 쓰냐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리턴문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D를 실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거 리턴 하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리턴을 만나서 그때 이제 이 함수 호출한 것을 실행한 것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200점이니까 여기 범위 안에 안 들어갔다고 나오고 프로그램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0점 역시 마찬가지 이 범위 아니니까 첫 번째 조건문에 참여돼서 그래서 그 조건문에서 리턴을 만나고 프로그램 종료되고 이 두 가지 종료되기 전에 두 가지 문장을 실행하고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AND 연산자가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입력한 숫자가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90점 이상이면서 100점 이하인 경우 A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거짓이니까 이 다음을 넘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게 없다면 여기만 있다면 80점 이상이면 그럼 이거 만족되잖아. 그럼 여기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하나 더 건 겁니다.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인 경우 그럼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70점 이상이지만 80점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거짓이 돼서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20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여되지만 여기서 거짓이 돼서 이것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0점 이상에서부터 60점 미만이니까 여기도 0점 이상이죠. 이게 참이지만 얘가 거짓이니까 얘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죠. 이제 200인 경우에는 점수가 허용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됐다라고 종료하겠다라고 리턴 0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조건문에는 안 걸리고 맨 마지막에 걸려서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되어 끝난다는 얘기고요. 물론 마이너스 50점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거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이 D하고 상관없이
여기 앞에하고 뒤가 있는데 앞에다 다 걸리기 때문에 다 0보다 크고 60보다 크고 70보다 크니까 이게 다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에 대한 문장이 실행이 안 되고 요 마지막에 또 걸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일 때도 요런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조건에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65점을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럼 D라고 하는 값이 그레이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점수가 65점이 출력되고 그 다음 그레이드는 D가 출력이 되겠죠. 88점을 입력하게 되면 점수가 출력되고 비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점을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조건을 빠져나가고 S문에서 걸리는 거고,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인 요것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요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노트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모든 언어를 배울 때마다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은, 조건문이라면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거를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바꾸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 if S문에서 논리 연산자, 요거 짝대기 두 개죠. 요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스캔F 때문에 안내문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그냥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죠.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문장이 3개가, 4개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안내문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변수는 브로드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변수를 입력받고, 그 크기는 당연히 여기에 지금 가로가 하나 빠져 있네요. 여기 사이즈 오브 요거는 요거 대신에 1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차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입력된 것이 대문자 A거나 소문자 A라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건 뭐 혈액형별 성향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건 뭐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자, A형일 때는 부드럽고 섬세한 성향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이 출력된 거고, 만약에 입력된 것이 A형이 아니면 그럼 또다시 물어보는 거죠. 대문자 B냐 소문자 B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3이라면 이렇게 실행되는 거고, C라면 이렇게 실행되고, O라면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문자를 쓰라고 해도 소문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이제 비밀번호 넣잖아요. 아이디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은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시스템이 인식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나는 대문자로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소문자로 로그인하면 안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로 선택이 됐는지 소문자로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서버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대문자나 소문자나 같은 걸로 봐요. 근데 리눅스 서버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운영실에 배우겠지만 리눅스 서버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른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항상 그렇다 이건 아니고. 자,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된 서버도 같은 걸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내가 소문자를 입력을 하더라도 대문자를 변환해서 보여지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시스템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거죠.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쓰자, 뭐 그렇게 맞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A, B, C, D 그 두 개를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를 입력하든 소문자를 입력하든 같은 걸로 인식을 하게끔 하고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 위에 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허용되지 않은 문자가 입력됐다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죠. 자, 뭐 요거는 내가 입력한 소문자에 대해서 대문자형으로 나오고 그 성향에 따른 그 혈액형에 따른 성향을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요 위에 있는 문자가 아닌 Z를 입력했다면 허용되지 않은 문자라고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